안녕하십니까. 오늘 종합부동산세 들어가나요? 예. 자, 여러분 교재 266조 종합부동산세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 작년에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 해설을 보면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의 보시면은요, 266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의. 자, 종합부동산세란 1차적으로 지방세인 밑줄 여기 쳐져 있나요?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그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일단은 뭐가 부과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누구만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렇죠. 여기 밑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한 번 더 그 얘기죠.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로 부과하는 국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란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차이점을 좀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냐? 모든 부동산 소유자죠.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다. 반면에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만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요게 차이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가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 여러분? 시, 군, 구죠. 근데 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래서 누가 부과하죠 여러분? 세무서장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 여러분? 국내로 바뀌는 거죠. 전국이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항상 종합부동산세 뭐를 전제한다 여러분? 재산세를 전제한다.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과하는 국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격 보죠. 자, 성격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여러분? 보유세죠. 밑줄 쳐져 있죠. 보유세.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성격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번에 보시면, 고액의 부동산, 자, 뭐죠, 여러분? 소유자별이죠.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 하나 좀 볼 게 있는데, 자,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재산세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주택별로 뭐 하죠, 여러분? 개별 과세하죠.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하나하나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슨 과세했죠? 기본적으로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되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했죠. 그래서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갔죠. 다만 별장은 무슨 세율로 과세했죠, 여러분? 별장은 4% 비례세율로 과세했죠.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토지 볼까요, 여러분? 종합합산과세토지. 얘는 글자 그대로 종합합산과세토니까 누구별로 합산하죠? 여기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그리고 무슨 세율로 과세하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했죠. 이때 여기 합산은 어디 단위예요, 여러분? 시, 군, 구죠.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토지가 있죠, 여러분. 자, 별도 합산과세토지 역시 누구별로 합산해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무슨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주택가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 합산과세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합산 과세하죠. 그리고 역시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 세율로 과세하죠. 예외 있어, 없어? 없죠.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 합산 과세. 이때 합산하더라도 여기는 어디 여러분? 과세단위죠, 여기? 국내. 여기는 합산하더라도 어디 여러분? 시, 군, 구.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신 애들이? 누진세로 가신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주택은 특히,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무슨 과세했지만, 개별 과세했지만, 어디로 넣으면 종합부동산세로는 무조건 뭘로 여러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 보시면 마지막에 소유자가 개인이나 법이나 단체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인이나 법이나 단체 고려하지 아니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응능과세인가요? 예, 응능과세. 재산세는 뭐였죠, 여러분? 재산세는 응익과세였죠.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였는데 여기는 응능과세죠. 그리고 마지막 4번 당해세죠. 당해세.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모두 은행에서 뭘 설정했어도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했어도 항상 은행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항상 변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당해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67쪽 갈게요,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 자, 밑줄 누구죠, 여러분? 납세지 관할 누구 여러분? 세무서장이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왜?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누구로 바뀌었죠, 이제? 세무서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까지는 누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죠.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다 하라. 그래서 세무서장이 나온다. 이때 납세지 한번 확인합시다. 자, 개인이다.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다, 여러분? 개인. 그럼 개인은 항상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죠? 밑줄. 개인은 납세지 규정을,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 결론, 어디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죠. 반면에 법인이다, 법인. 그럼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간다 그랬죠. 이때 여러분, 본점은 영리법인의 본거지라고 그랬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본거지로 만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종합부동산세는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낸다? 비영리법인 되는 거죠. 자, 3번. 비거주자인 개인. 밑줄 여기는 비거주자가 포인트죠. 비거주자니까 거주자야, 거주자가 아니야. 거주 아니죠.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없어. 이게 특징이야. 비거주자니까 국내 주소가 없다는 얘기죠. 또는 밑줄 외국법인이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토지 소유한 경우. 그래서 여기 3번의 특징이 국내 주소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가 되면 토지와 주택의 밑줄 소재지로 가죠. 소재지. 네.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세 구분 나와 있죠? 네, 과세 구분 보죠. 종부세 과세 대상 우리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주종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주종별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주택가, 요 종합가 별도는 뭐죠, 여러분? 토지죠, 토지. 그래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다시 이렇게 주택가, 토지에 대한 거로 구분하고 토지는 다시 뭐로? 종합가 별도로 구분하죠. 그럼 여러분 과세 구분 보시면 1번 보세요. 이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뭐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금액으로 한다?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게 1번이죠. 자, 2번은 토지는 뭐야? 종합합산세가. 토지는 뭐? 별도 합산세를 뭐한 금액을 한다, 여러분? 합한 금액을 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여러분? 주종별. 네, 이거 구분한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게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문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67쪽 맨 밑에 다시 한번 보죠. 같이 봐요. 267쪽 맨 밑에 종합부동산세는 뭐야? 밑줄 쳐져 있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밑줄 하나. 다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 몇 개 쳤어요, 여러분? 2개. 요거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럼 다음 페이지 토지. 그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밑줄 토집은 종합합산세액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보죠 여러분. 토집은 별도합산세액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쳤어요 여러분? 2개. 이걸 뭐 한 거죠 여러분? 합한 금액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종부세는 종합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종합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종부세 과세대상 찾아보라는 얘기야. 다음 중 박스 열거된 재산 속에서 종합부동산세 찾아봐라.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종, 별. 요 세 가지만 찾으면 되죠. 그럼 얘들은 재산세에서 다 무슨 세로 과세했어? 누진세율이죠. 그럼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되던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즉 얘들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해드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럼 재산세는 누진세 말고도 무슨 세율이 있어요 여러분? 비례세율이 있죠. 이때 비례세로 과세가 된 것이 토지는 뭐가 있죠 여러분? 토지는 뭐죠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죠. 분리과세 토지. 몇 프로짜리가 있었죠 세율이? 0.07%짜리,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4%, 세 가지. 그래서 분리는 무조건 0.07%, 0.2%, 4% 비례세로 과세했죠. 그러니까 얘는 종부세 과세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이죠. 모든 건축물. 주택이 아닌 모든 건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냐면 건축물 재산세에서 몇 프로 과세했죠, 여러분? 기본이 0.25% 비례세로 과세했죠. 다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그럼 몇 프로 가는가? 그거는 4% 가야 되죠. 자, 주택 중에서 비례세로 과세가 된 게 하나 있었죠. 뭐죠, 여러분? 뭐야? 별장이죠, 별장. 몇 프로? 4%. 그러면 고급 주택은 뭘로 과세했죠, 여러분? 누진세로 과세했죠. 그러면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응?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했으니까 누진세로 과세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되고 별장은 비례세로 과세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해하시나요? 예. 이거 좀 잡으셔야죠. 그래서 출제는 이거 섞어놓고 뭐야 찾아봐라 종부세 과세 대상. 건축물도 넣고 분리과세 토지 넣고 별장도 집어넣고 이 주종별을 섞어놓고 종부세 과세 대상 찾아봐라. 예, 많이 종합문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저 과세 대상 찾는 거야.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찾아봐라. 그러면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주종별 세 가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268쪽 맨 밑에 준용 규정 한번 보죠. 준용 규정. 이것도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 문구네요. 준용 규정. 자, 준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양가 1번 법률에 대한 준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9쪽 맨이 뭐가 있죠, 여러분? 조례에 대한 준용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준용 규정을 한번 보죠. 자, 268쪽 맨 밑에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다 뭐죠, 여러분? 법이죠, 법. 법률에 따른 재산세 밑줄 쳐져 있나요?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감에 있어서 어떡하라? 준용하라. 그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무슨 대상으로 나와 있으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됐으면 그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얼른 끌고 가라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끌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비과세 해주라는 얘기야. 그 과세 물건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됐으면 종부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비과세. 자, 특정 물건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다. 50% 감면 대상이다. 그 50% 감면하는 규정을 어디로도 끌고 가라는 얘기야? 종합부동산. 그럼 종합부동산도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50% 감면해줘라 그 얘기야.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여러분? 준용 규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법률 준용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여러분? 조례. 자, 같이 보죠. 지방세 특례법에 따른 시군의, 자, 밑줄 여기. 시군의 뭐랬으면 감면 조례라고 했죠, 조례. 아까 1번은 뭐였어? 1번은 뭐에 대한 준용이 있어요, 여러분? 법. 근데 2번은 뭐야, 여러분? 조례. 조례에 따른 재산세 비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감에 어디서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법률과 조례의 차이점은 뭐죠?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법에서 명시된 내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차이점은 뭐야? 법률은 우리나라 영토에 다 미치는 거고 조례는 당의 지방자치단체만이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감면 조례 규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감면 조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돼. 그럼 그 재산세 비과세는 어디만 적용하는가? 서울에만 적용하는 거죠, 서울. 근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다. 그러면 이건 뭐 전국구로 다 비과세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법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은 전국구, 국내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고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이해하셨죠? 그게 차이점이야. 네.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양가로 3번 공시가격 의제 그 다음에 2번 준용의 제한 들어가지 마요. 네. 자, 그 다음에 269쪽 주택 보시다. 주택.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주택 하나씩 좀 보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있는 주택이 뭐냐 그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우리 주종별 하면 종부세 과세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책 보세요. 지방세법상 뭐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죠. 뭐. 이해하셨죠?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이 뭐다는 얘기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 되죠. 그 내용이 여러분 269쪽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같이 봐. 269쪽 맨 밑에. 주택이란 여기서 주택은 어디서 말하는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밑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주택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같다 다르다. 같다. 주택이란 정의를 내리기를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니까 주택이란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죠. 근데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였어요, 여러분? 주택법 제2조 2호에서 말하는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을 우린 재산세로 끌고 온 거죠. 그럼 주택법상 주택은 뭐였어요? 그거죠?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였어요, 여러분?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주택법에서 배우셨죠? 그 주택법상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고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가 되는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야. 응? 그래서 결론.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다? 같은 놈이다, 같은 놈. 근데 거기 보시면 뭐는 제외한다 했죠, 여러분?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뭐는 별장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별장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270쪽이 2번 주택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취지에 부과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5번부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양가로 5번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밑줄 양가로 5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 그 위에 이 양가로 1, 2, 3, 4는 다 하나같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이죠.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그러면 종부세 부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야? 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가? 투기 방지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을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투기 목적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제외하겠다는 점. 그러면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 주택에 대한 과세 범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디가 더 커요? 재산세가 더 높죠. 얘들 뭐는 다 과세했죠? 뭐는 과세했어? 재산세는 과세했죠? 근데 뭐는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종부세는 과세 안 하겠죠. 뭐는 과세된 상태지만 재산세는 과세했잖아. 아까 우리 재산세는 뭐랬어? 모든 예외 있어 없어? 없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든 게 다 과세라니까. 그러니까 별장은 아버지가 있었어 없었어? 다 과세했죠. 다만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 때린 거고? 4%. 나머지 주택은 다 무슨 세율로 과세한가? 누진세율.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는 이러한 별장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란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하지만 같지만 주택이란 과세의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다 다르다. 어디가 더 넓다? 재산세가 더 넓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지 마무리합시다. 주택에 대한 뭐는? 정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에 별장과 뭐는 종부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비록 뭐는 과세가 됐다더라도 재산은 과세했다더라도 종부세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뭐는 과세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오히려 더 높다? 재산세가 더 높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가?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맞아?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 뭐는? 고급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 응? 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소위 말하는 일반주택, 취득세 표준세로 가셨던 일반주택, 그 다음에 고급주택,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별장. 그래서 여기서 고급주택과 별장 무슨 재산이에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럼 재산세에서 일반주택은 무슨 세율로 가세했어요 여러분? 누진세율로. 그럼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율이야? 누진세율이잖아. 뭐만? 별장만 몇 프로야? 4%잖아 4%. 그러면 이때에 이 재산세에서 과세된 세율 가지고 종부세 끌고 오라고. 그러면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과세하는 일반주택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고급주택이 문제야. 고급주택이 재산세 무슨 세율로 과세해서 누진세. 그러니까 종부세도 고급주택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별장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뭘로 과세했으니까 비례세로 과세니까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하셨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뭘 잘 봐야 돼? 고급주택을 잘 봐야 되는가? 고급주택을. 왜? 요거는 안 보이니까. 별장은 대놓고 보이거든요. 별장은 몇 프로 과세한다고 명문화됐기 때문에 4% 과세를 한다라고 명문화됐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되는 거죠. 근데 고급주택은 어디에 포함됐으니까? 일반주택이 싹 포함됐기 때문에 얘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로 과세하고? 누진세로. 그러니까 일반주택과 똑같이 모두 과세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잡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제외되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양가로 1번은 바로 무슨 주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주택이야. 써놔. 거기 보면 민간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 아, 요건 무슨 주택은?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주택이 많은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네, 임대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구청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임대주택으로서 구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돼. 이때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면 임대사업자 거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 실전에서 안 먹죠. 임대사업자 거래 못해. 실무 나가면 세금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장기 임대사업자는 몇 년간 최소 해야 돼? 8년. 최소 8년이야. 근데 단기 임대사업자는 몇 년이냐? 4년이야, 4년. 예전은 장기, 단기 구분 없이 민간 임대주택은 기본이 5년이었어, 5년. 그게 개정이 되면서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졌고, 그래서 공공주택 특례법 따로 있고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 따로 있고. 그러면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뭐가 됐고 등록되어 있고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면 뭐는 과세 안 한다? 뭐 과세 안 하겠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2주택 이상 1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 충족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외한다. 중에 실무 나가면 이때 여러분 거기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여러분 271쪽부터 나와 있는가? 더럽게 복잡해. 그래서 6가지 좀 쭉 있죠. 1, 2, 3, 4, 5, 6. 예. 그다음 다음 페이지 7, 8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 실제 시험에 나왔어. 271쪽에 나왔는 내용이 한번 시험에 이랬던 문제죠. 그냥 이거 외워 못해요. 이거는 실무 나가서 여러분이 해당 법률을 찾아보실 수만 있으면 돼.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실무 절차 규정이에요. 여러분 봐. 사법고시 붙은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법을 다 외워요? 아니야. 기본적인 법만 갖고 있는 거야. 육법 전서만 딱 해놓고 나머지 내용 해당 뭐를 보면서 법전 찾아가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재판했던 판사들 보면 뭐 있어? 예전엔 다 법전 들고 나오잖아. 법전. 기본적인 법칙의식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뭘 보면서? 법을 보면서 찾아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 전문가들한테 어떤 특정한 법률 내용을 물어보면 이 사람도 알아 몰라? 몰라. 그 사람도. 그걸 뭐 해야 돼? 찾아보고 확인하고 여기는 법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똑같아. 세법도 똑같아. 세법 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 물어보는 정도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선생만큼 안 나와. 까불고 있어.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법전을 찾아보고 기본적인 자기 전문적 법을 지시고 돼서 세법 확인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세무사 사무실이나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응어를 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지 구체적 개별을 딱딱 집어서 못해. 왜? 그럼 뭘 봐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 나와도 다 그렇게 돼. 그래서 결론, 거기 나오는 271쪽의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임대주택 과세 안 할까? 종부세를.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 때 세금을 더 때려야 되잖아. 근데 왜 임대사업자 때 왜 세금을 안 때려, 종부세를? 그건 생각해 보죠. 왜 안 때릴까?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 때 주택 많이 갖고 더 때려야 되는데. 왜냐면 때리면은 임대사업자한테 가서면 이게 누구한테 전가돼? 임차인한테 전가돼. 임차. 그래서 그래, 임차인한테. 우리 정부는 누굴 잡으려고 세금을 때린 거야, 지금? 임대인을 잡으려고 세금을 딱 때리는데 임대인이 막고 있지 않고 살짝 피하는 거죠. 뚜 하면서. 많이 보던 거죠? 어? 싹, 그러니까 총알에 샥샥샥 지나가지. 그 뒤에 또 누가 임차인이 띵 맞는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때렸더니 실제 여러분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됐던 첫 해 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집값이 다 올라가요. 왜 더 올라갔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 왜 전세 가격이 올랐어? 종부세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세 때린 만큼 전세금 어떻게 하는가? 올려버린 거죠. 그게 일조한 사람이 누구야? 공인중개사들이죠. 임대인한테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종부세 때린 만큼 내가 전세금 올려줄게.
그래서 나한테만 내놔. 그럼 내가 전세금 1억이라도 더 받아주게 해줄 때. 그래서 전세금이 올라가죠. 그럼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그에 비례해서 뭐도 올라가야 돼? 집값, 매매 가격도 올라가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비례적인 거야.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어떻게 되고 상대로 떨어지고 거꾸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어떻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7, 80% 정도까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부족액은 대출을 받든지 전세 값에서 투자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뭐야 여러분? 갭 투자죠. 목요일 날에 뉴스 나왔죠. 다음에 보니까 제가 수업 강의하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다음 보니까 서울에서 제일 최대 사업자, 최대 주택 소유자 135채인가? 190? 192차? 130이 아닌가? 그래, 하여튼 뭐, 그래, 더 세게 나오네. 190이라 세게 나오는데 내가 밀려야지, 꼬리. 그래. 이분 어떻게 됐어요? 파산 선고 났어요. 파산 맞췄어. 왜? 전세금이 어떻게 해버렸어? 하락하는 거죠. 내가 3년 전에 얼마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1억. 근데 이 사람은, 파산한 사람은 소액 주택을 많았어. 큰 거 말보다 소규모 주택, 소액.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 줬어, 3년 전에? 그럼 이게 최소 1억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나가면 새로운 1억 들어오는 사람, 임차인이 1억 이상을 줘야 이걸 주는 거 아니야, 보증금을. 이해하시나요? 얘가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이 1억 이상을 줘야 얘가 내보내잖아. 그죠? 근데 얘가 얼마 된가 지금? 7천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 주고 들어오는데 7천만 원 나간 사람은 내가 얼마 줘야 돼, 임차인은? 1억. 그러니까 이 갭을 못 메꾸는 거죠. 한두 채가 아니니까. 그래서 파산 선고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 계속 주택가 특히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여러분? 갭 투자하신 분들 지금 상당히 자금 압박이 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임차인들 어떻게 하라 그러죠? 보험등을 가입하는 수밖에 없죠. 보증에 가입하든지. 나중에 임대료 돈 못 준다고 나가 자빠지잖아. 다 집이 있나 보구나. 자,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양가래본. 종업원이 주거에 제공하겠죠. 밑줄 여러분. 뭐죠?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이죠.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 왜 과세 안 하죠, 이거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이죠. 종업원.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냥 기숙사나 사택은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안 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잠깐 어디 보시냐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274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실무 나갔을 때, 그냥 기숙사나 사택, 종부세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실무 나가면, 거기는 구체적, 개별적 사례별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규정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274조, 뭐 나왔죠, 여러분? 1번, 뭐 나왔어? 사택. 2번, 뭐 나왔어? 기숙사. 예, 이런 요건을 충족한 사택이거나 기숙사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는 한 번 1번이 나왔죠. 뭐가 나왔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렇게까지 해놓고 얘가 얘 종부세 과세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고? 사택을 얘기하는 거고, 사택이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제외하는 거다. 그 얘기 여러분. 기숙사,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기숙사를 말하는 거죠. 건축법에서 기숙사는 뭘로 구분했어? 단독주택을 구분했어? 공동주택을 구분했어? 공동주택에 가 있었죠? 네, 그 기숙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다시 270조 오셔서 마무리합시다. 자, 3번 보세요.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 무슨 주택 여러분? 미분양 주택. 그럼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과세 안 하는가? 얘는 지금 안 팔리는가 못 팔고 있는가? 못 팔고 있는 거죠. 안 팔리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주택 건설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부세 과세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 가정 어린이용 주택 밑줄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뭐죠, 여러분? 놀이방이야, 노래방이야? 놀이방이야. 예, 어떤 분은 거기다 노래방 적더라고. 놀이방. 놀이방과 노래방의 차이점 뭐야? 놀이방은 아가가 가는 데고 노래방은 엄마가 가는 데죠. 정신 못 차리는데. 구두 벗는데. 놀려면 구두 벗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촌스럽게 왜 그러냐. 저 놀랐어요. 예전에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야, 넌 어떻게 참고 공부를 했는지 불가사리해. 진짜 막 완전히 그날은 그냥 다들 그냥 기분이 좋았고 막 노래방 가면요 엄청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딱 보더니 마이크를 딱 잡더니 신발을 휙 내버리더라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허이씨.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야, 어떻게 참았냐. 또 그런 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붙어보면 뭐든지 어영부영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죠. 있어.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해도 놀아도 열정적으로 노는 사람이 보통 뭔 다른 일을 할 때도 또 열정적 일을 해. 보면. 근데 그냥 안전에 있는데 밋밋하게 있는 분도 있어. 하는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분들. 알아서 잘할 거라 봐. 자, 그래서 놀이방.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왜 안 할까? 왜? 얘는. 왜 어린이집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할까요? 이건 정책 목적입니다. 즉 고급 여성 인력이 육아 문제로 해서 사회에서 절단되는 걸 끊어버리고 애 맡기고 나오란 얘기죠. 애 맡기고 나오란 얘기야. 그럼 애 맡기면 당연히 뭐가 발생해? 육아 비용이 발생하니까 거기다 종부세를 어떻게 해서 덜어줘갖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다 고급 여성 인력이죠. 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밑줄. 문화재 주택. 밑줄. 문화재 주택.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뭐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그냥 여러분 무슨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재 주택 등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했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 보시냐? 자, 274쪽부터 보세요. 종부세 과세 하지 않는 것들 오셨어요, 여러분? 자, 274쪽 보면 1번 사택, 2번 기숙사, 3번 미분양 주택, 4번 가정 어린이용 주택, 5번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뭐 6번 정부 출연 기간 연구 기간 주택, 다음 페이지 7번 등록 문화재 주택, 8번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미분양 주택, 9번 뭐 쭉 긴 거 뭐 쭉 11번 노인복지 주택, 12번 향교 재단 소유 주택, 13번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미분양 주택,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다음에 요건을 갖춘 기업 뭐 더럽게 많죠? 왜요? 못해요? 자,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 즉, 투기 목적과 관계이시 없이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잡으시 바랍니다. 자, 277쪽입니다. 자, 그럼 277쪽 오시면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역시 납세 의무자죠. 자, 그러면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누구냐? 거기 책에 나와 있네요. 이걸 우리 했었던 거죠.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서 밑줄 여기 과세 기준일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게 출발점이죠. 출발!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 종부세는? 종부세 출발!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 재산세부터 출발하는가? 그래서 다시 밑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밑줄 어디에 있어? 국내. 자, 그리고 그 주택의 밑줄 무슨 가격을 합해갖고 공시가격 동그라미 공시가격. 이제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 그러니까 이제 시가표력이란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그래서 그냥 곧바로 뭐가 나온가? 공시가격이 났죠. 그래서 밑줄 공시된 가격. 그럼 여기 지금 주택이니까 여기서 공시가격 뭐를 말하는가? 저거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가를 말했죠. 공시된 가격이잖아.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공시된 무슨 가격? 단독주택에서 공시된 가격이 뭐야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냐면 공동주택 가격. 그걸 합산한 금액이 자 얼마 주택은 얼마? 6억. 여러분 이거는 한꺼번에 먼저 합시다.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이거는 뭐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야. 요 금액을 다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초과죠. 절대 놓치면 안 돼. 초과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6억, 5, 80원 종부세 과세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저 금액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외웠어요. 공부할 때. 주juk, 종호, 별 80 그런 거죠. 주juk, 종호, 별 80. 요즘 고등 래퍼 3까지 하고 있죠. 응? 고등 래퍼 3 하잖아 지금. 연락 안 왔어? 네. 그래서 주juk, 종호, 별 80. 요거 이제 랩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주juk, 종호, 별 80이요. 이 금액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과세 대상 세 가지 과세 기준 금액. 이거 특히 6억, 5억, 80억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 이 금액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그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2번 공시 가격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개별 공시 여기 개별 주택 가격 또는 뭐 여러분 공동 주택 가격 등 공시된 가격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납세 문제 별표 3개 표시해 놨죠? 이건 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네. 어디서 박스에서 했잖아. 언제 뭐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292쪽 보시면 우리 했잖아. 292쪽 지난번에. 네, 오니까 뭐 표시는 시뻘겋게 돼 있죠? 예, 희한하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표시는 다 돼 있네. 네, 그거 했던 거야 지금. 이해하시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보고 있는가? 네. 자, 그냥 지금 개별로 갑시다. 자,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오시냐? 278조 오세요. 자, 그래서 납세무자 주택은 얼마 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6억. 그럼 이제 납세무자면 이제 종부세 계산해야 되겠죠? 자, 종부세 계산합시다. 납세무자에 해당하니까 종부세 계산해야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제일 먼저 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표준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 그럼 특징.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죠?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를 과세하면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다시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무슨 과세가 돼? 이중과세가 되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종부세 과세 금액에 대한 뭘 빼야 돼 여러분? 이중과세를 빼내야 되겠죠.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무조건 뭐부터 빼내라? 이중과세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를 무조건 보내냐? 아니, 마지막 한 번 더 고지서 보내기 전에 따지는 게 뭐죠, 여러분? 모든 보유세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이죠. 그래서 올해 세금을 때릴 때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그랬죠. 이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죠.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은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재산세 똑같이 뭐죠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다 그랬죠. 이 구조는 뭐와 똑같아? 재산세와 똑같다 그랬잖아. 이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뒤에 나오는 네모는 뭐야 여러분? 공정시장가의 비율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나 종부세 과표가 나면 뭐부터 빨리 확인의 습관을 들이라고요? 공정시장가를 찾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이때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 우리 어떻게 뵀죠? 토건은 70, 주택은 60.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죠. 재산세에서 이 공정시장가액표는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이죠. 그런데 종부세에서는
주종별 구분 일시 없이. 자, 올해부터 올해 2000 올해가 몇 년이야? 19년. 그 몇 프로 여러분? 85%죠. 85%. 그래서 2019년에는 85%. 주종별 다 몇 프로 여러분? 85%. 근데 여기 매년 몇 프로씩 증가돼? 5%씩 증가돼 갖고 몇 프로가 될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했죠. 그래서 2022년이 되면은 100%가 되는 거죠. 2019년에 85%니까 2020년 몇 프로야?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 그래서 100%가 될 때까지 매년 몇 프로 증가된다? 5%. 그래서 결론. 이번 올해 2019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율을 몇 프로로? 85%. 요거 잡으셔야죠. 그러면 이제 앞에 네모는 뭐야, 이제? 재산세는 앞에 네모가 뭐였죠, 여러분? 시가표 내기였죠.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시가표 내기라는 말이 못 나와. 그래서 그냥 곧바로 그냥 무슨 말이 나오는가? 공시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이걸 누구별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택일 때는 얼마?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이나 무슨 금액을 과세 기준 금액을 뭐하라고 그러면 빼라고 그랬죠.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죠? 278조. 그래서 주택이면 여기 무슨 가격? 주택 공시 가격 합계에서 과세 기준 금액 얼마 빼라고요? 6억. 여기다 공정시장가율을 몇 프로 곱하라고요? 85%.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공시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10억이 나왔어요. 얼마 났다고요? 10억.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 10억 나왔어? 그럼 얼마 초과했으니까?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을 초과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해야 되는 거죠?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6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뭘 때린 거야, 지금? 종부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10억일 전체가 아니라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6억 빼라. 그럼 얼마야? 4억. 4억 원을 다 과세하는가? 아니죠. 4억 원이 몇 프로만? 85%. 그럼 과표는 얼마 되는가? 10억일 때 3억 4천만 원인가요? 맞아요?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면 10억이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얼마만 된다고요? 3억 4천만 원 과세한다고.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10억에서 얼마 빼고 6억을 빼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곱하라고? 85%. 그거 곱한 금액이 얼마 나온 거야 지금? 3억 4천만 원이죠. 그러면 10억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만이야? 3억 4천만 원만 과세하는 거죠. 이게 종부세 과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밑줄 1세대 1주택자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자 우대 대상이야? 규대 대상이야? 우대.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1세대 1주택자 대 나는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이 사람은 종부세에서 은혜를 베풀죠? 은총을 해줘. 은총을 내려줘. 여러분 은총 좋아하잖아. 교회 가서 맨날 은총 달라고 그러잖아. 주님이 은총 주시옵소서. 11절 했습니다. 은총 받으셨습니까? 세법에서 은총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특례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뭐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일 때. 일반 다주택자는 얼마 빼지만? 6억을 빼지만 누구는? 1세대 1주택자는 6억을 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얼마? 3억. 그러니까 기본공제 3억에다가 일괄공제 6억이니까 총 얼마 빼라고? 9억 원을 공제하는 거죠. 남들보다 얼마 더 공제해 주는가? 3억. 그러면 자, 다주택자일 때 10억 원일 때 과표는 얼마 나왔지만? 3억 4천만 원 나왔지만 내가 누구면 1세대 1주택자 때는 과표가 얼마 되는가? 10억에서 6억이 아니라 얼마 빼? 9억. 그럼 얼마 남아서? 1억. 1억에 몇 프로? 85%. 그러니까 얼마? 8,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과표가, 종부세 과표가 3억 4천만 원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이제
얼마? 8,400만 원. 그러면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이 커져서 줄어들었어. 줄어든 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그만큼 종부세를 늘리는가 줄여주는가?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요 정도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쉽게. 그래서 다주택자는 결론 얼마 빼지만 주택일 때 6억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빼라고 여러분? 9억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제 공정시장가비를 나왔죠? 자, 일단은 여러분 거기 책 있는 것보다는 저걸로 해갖고 2019년도 몇 프로 여러분? 85% 잡으시고 매년 5% 상승 몇 프로가 될 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가시느냐? 자, 1세대 1주택자 좀 확인합시다. 279쪽. 자, 1세대 1주택. 그러면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에 9억 원을 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1세대 1주택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무슨 공제가 있죠, 여러분? 세액 공제가 있죠. 세액 공제.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죠. 이거 정리해 두세요. 1세대 1주택일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두 가지. 첫째, 뭘 계산할 때? 과표를 계산할 때 얼마 공제 준다? 9억.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무슨 공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세액 공제. 그래서 세액 공제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 60세 이상이 받는 연령별 세액 공제와 연령과는 관계없이 보유기간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공제받는 여러분? 보유기간별. 이렇게 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1세대 1주택 특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은 이건 아셔야 돼요.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일 때 종합부동산세 특혜, 특례, 은총. 이 두 가지가 있던 거야. 다 결론.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무겁게 가는가 가볍게 가는가? 가볍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은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 거기. 자, 세대 봅시다. 세대의 범위 나왔죠. 양가리 1번. 매니에 양가리 1번 세대의 범위 옆에다 저거 화살표 놓고 양도소득세와 똑같아. 저거 양도소득세와 동일. 279쪽 매니아 279쪽 매니 세대의 범위에다 적으라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똑같다. 그래서 세대라는 것은 소유자, 본인,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주에서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누가 여러분? 가족.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세대의 개념은 뭐와 똑같다? 양도세. 자, 279쪽 양가로 2번 내려갑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나왔죠. 자, 1세대 1주택자란 이건 양도소득세와 달라 개념이. 자, 과세 기준이 현재 세대원 중 누가 밑줄 1인이 세대원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자 밑줄 단독 소유. 여기 단독 소유 동그라미. 그리고 적으세요. 공동 소유는 X 인정 안 해줍니다. 적어놔야 돼.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주택 하나를 두 사람 이상이 뭐 하고 있으면 공동 소유였으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분명히 뭐에 순소해야 된다고? 단독 소유해야 됩니다. 단독. 이 단독 소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 자, 1세대 원종 밑줄 누구만이? 한 명만이. 밑줄 한 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몇 주택만을 밑줄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세대 원종 누구만이? 한 사람만이. 주택을 몇 개? 하나만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때 여러분 밑줄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은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몇 주택으로 보라 밑줄 1주택으로 보라. 1주택. 왜? 다가구 주택은 우리 건축법상 물어봤으니까 단독주택 같죠. 그런데 얘가 무슨 주택이면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주택을 신고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라? 밑줄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뭐로 보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라.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원칙은 무슨 주택을 보는데? 1주택을 보는 거죠. 1주택. 그런데 그걸 뭐 했을 때는 임대주택수.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리합시다. 헷갈리면 안 돼.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 다가구 주택은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무슨 주택을 보는가 여러분? 단독주택. 몇 주택을 보라고요 여러분? 몇 주택을 보라고? 1주택으로 보라 그 얘기죠. 근데 뭘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이때는 뭐로 보라는 얘기야? 공동주택으로 보라 그 얘기죠. 공동주택. 그래서 1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뭐 구획된 부분 요걸 매 한 구에 뭐로 보는가 여러분? 각각의 1주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주택수 몇 주택자냐 판단할 때 몇 주택을 보고 1주택으로 보는 거고 임대주택으로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수 요 다가구 주택을 뭘 줬을 때는 임대주택을 줬을 때는 무슨 주택을 봐서 취급하라? 공동주택.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자. 다가구잖아. 그럼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몇 주택지를 보라는 얘기야?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몇 주택 소유자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 소유자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 소유자로. 그런데 이걸 이제 뭘 줬으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는 몇 주택의 임대로 보라는 얘기야? 5주택의 임대로 봐라는 얘기야. 5주택.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1세대 1주택 수에서 제외 대상 주택이 있네. 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 제외하는 게 있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가지야. 기업, 무슨 주택? 임대주택. 근데 무슨 주택? 문화재 주택. 그럼 이때 기업, 임대주택, 니은, 문화재 주택. 얘들은 어디에서도 제외했죠, 여러분?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여기 어디 갔어?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고 얘기죠. 얘들은 종부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뭘 계산할 때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이걸 소유하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 주택수에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기숙사나 기숙사나 무이분양 주택, 놀이방은 주택수에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주택은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도 어떻게 할 뿐만 아니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이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임대주택과 문화주택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다시 한번 임대주택과 문화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고, 제외하라고. 제외하라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봅시다. 자, 갑씨가 임대주택 5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1채 갖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 갖고 있어. 그러면 갑돈이 총 몇 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7채 갖고 있는 거죠? 7채. 그러면 이때 갑은 몇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보냐?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 인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고? 임대주택, 문화재 주택, 주택수에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거주주택 1주택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갑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1세대의 유예가 있죠. 1세대 유예. 옆에다 적어놔. 양도소득세와 똑같죠. 적어놔. 양도소득세와 동일. 그럼 우리 여러분 1번 밑줄 혼인, 2번 노부모 동거봉양.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 혼인하다 보니까 몇 주택 되었다? 2주택.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몇 주택이었다? 2주택. 그럼 우리는 양도소득세 몇 주택제 봐줬죠? 1주택제를 봐줬죠. 단 조건이 있었죠. 혼인했을 때는 몇 년에 처분하랬어? 5년. 노부모 동거봉일 때는 10년. 그러면 그 5년 또는 10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도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각각 세대로 보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혼인했을 때 몇 년간은? 5년간은. 노부모 동거봉일 때 몇 년간은? 10년간은. 어떻게 하라? 각각 1세대로 보라. 동일 세대로 보라. 동일 세대로 보지 마라. 동일 세대로 보지 마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부부가 있는데 부부 갑, 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을도 1주택을 가지고 있어. 근데 혼인한 지 자 2년 차다 봅시다. 혼인한 지 몇 년 차야? 2년 차. 신혼이야? 신혼이 아니야? 응? 신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신혼은 3일이야. 신혼여행 갔을 때만. 갔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심쿵 없다. 큰 심쿵 기대하지 마. 나는 뭐 여자들 잠잘 때 뭐 우아하게 자는 것 같지? 뭐 이렇게 나이트 가운 입고 뭐 우아하게 자는 것 같지? 개뿔 같더라. 야이씨, 똑같더라. 자, 그래서 부부, 갑을이 각각 1주택씩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때 이 혼인한 지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았으면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갑도 뭐로 보고 1세대, 뭐도 을도 1세대, 각각 1세대 보라는 얘기야. 별도 세대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갑도 1세대 몇 주택이고 1주택, 을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5년이 지나버렸어. 6년차. 그러면 이제 뭐로 보는가 이제 동일 세대가 되는 거죠. 동일 세대가 되니까 이때는 1세대 몇 주택이 되는가? 2주택이 되는 거야 이제. 차이점 느끼세요?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각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가? 근데 5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이때는 동일 세대 몇 주택이 되는가? 2주택이 되는가? 1세대 2주택.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혼인은 몇 년? 5년. 노부모 동거범의 몇 년? 10년 동안은 각각 뭐를 본다? 별도의 세대를 본다. 뭐와 똑같다? 양도소득세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5년 또는 10년 이내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 몇 주택제로 보는 거고 1주택제로 인정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럼 그때까지는 종합부동산세도 동일세를 본다. 각각 별도세를 본다. 각각.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